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핵심은 치료제 개발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치료제가 개발이 돼야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결정타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그 일반인들은 이 치료제 개발이 왜 안 되나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치료제 하나 개발하려면 영원히 개발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단계가 엄청나게 긴데 잠깐 설명드리면 그 처음에는 기초 연구나 이런 그 원천 물질 연구를 통해서 후보 물질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후보 물질이 나오면 전임상 단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전임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투입하기 전에 동물 실험, 동물로 이게 유효한지 후보 물질이 유효한지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동물도 몇 차례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나요? 그렇죠. 동물도 쥐, 돼지, 원숭이. 그러니까 최종은 원숭이로 많이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쥐보다 돼지가 비싸고 돼지보다 원숭이가 더 비싸고 원숭이가 한 마리에 실험용 동물 모델 한 마리에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면 차 한 대 값이. 예, 차 한 대 값이죠. 근데 그런 단계를 거치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임상 1상, 2상, 3상이 돼야 되는데 임상 1상, 2상, 3상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미국 바이오협회 통계에 따르면 그게 성공률이 10%가 안 됩니다. 9% 정도 되는데 9.6% 뭐 이렇게 통계가 짓게 되는데 임상 1상은 어느 정도 규모냐면 한 20명에서 80명의 사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어떤 투입을 해서 약효 성능을 검증하고 2상은 한 100명에서 200명 뭐 이런 단위고 점점 더 커지는 그렇죠. 모집단이 이제 커지면서 가는데 임상 3상은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거의 이제 10년 단위. 이후로 될 수도 있고요.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겠네요. 비용도 그냥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 연구개발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개발에 투자한 게 1200억이라고 하는데 R&D 투자만. 그런데 정부 투자가 그러는데 그게 이제 치료제 하나 개발하려면 뭐 1000억, 2000억은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글로벌 제약사나 이런 데 투자하는 그 금액을 보면 거의 뭐 그 조 단위까지 막 이렇게 가고 막 이러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정부 출연 연구소들 중심으로 연구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의 단계는 임상 단계도 아니고 전임상 단계도 아니고 후보 물질을 지금 막 이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효의 그 유효 성분을 뭐 분석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단계고 그게 이제 한국생명공학연구원하고 한국 그 화학연구원 거기에 이제 세비 융합연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그 후보물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전임상 연구를 바로 원숭이 모델로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상황이 시간이 때문에. 그래서 원숭이 모델로 바로 지금 원숭이 모델을 생명연에서 만들고 있고 그 모델이 4월 15일까지 이제 만들어지면 4월 15일 15일까지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이후로 그 전임상 그 실험을 이제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임상, 2상, 3상이 되기 때문에 그 뭐 금방 나올 것처럼 이렇게 그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런 기대를 하는 건 좀 이렇게 접어두고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소도 있고 그 IBS라고 기초과학연구원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그 말씀드리기 전에 그 아까 세계보건기구도 백신이 나오는데 18개월이 걸린다는. 그러니까 그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그거는 이제 치료제랑 다른 거죠. 백신인 거죠. 이거는 사람 이름. 사무총장 이름인데 그 WHO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백신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이제 백신이 이름 정말 어려워요. 이분이 18개월 걸릴 거다. 그런 얘기를 적어도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고단한 이제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BS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그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본원이라고 그렇죠. 본원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연구단만 30개 이상이 있는 그런 연구단에서 최근에 참 재밌는 그런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이제 양성이냐 아니냐를 바로 판단을 하고 싶은데 확진자. 그렇죠. 여기는 음성 여부를 간편하게 좀 진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지금은 그 심리 방역이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내가 몸이 조금 안 좋으면 그렇죠. 막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네. 막 네. 방역을 하고 공포감에 싶잖아요. 휩쓸고. 네. 네. 괜히 이제 이거 하면 안 되지 않나? 음. 그런 이제 무증상 감염, 예. 무증상 감염자의 그런 고통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음성을 좀 진단할 수 있는. 역발상이네요. 예. 네, 역발상. 그래서 이분들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샘플 아까 채취부터 또 검출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4시간 이내로 줄어듭니다. 4시간. 그리고 보통은 지금 그 PCR 진단법으로 하면 몇십만 원 이상, 예, 그런 16만 원. 16만 원 얘기도 나오고, 예. 그러는데 여기 이거는 18,000원. 18,000원. 네. 아주 싸네요. 예. 검체는 뭐 어떤 검체를 채취합니까? 검체는 같습니다. 그 면봉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제 혈액을 그 객담이나 객담. 가래라고 하죠. 가래. 객담 같은 거를 추출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그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무증상 감염 좀 진단하고 있고, 예. 최근에 질본에서도 그 무증상 감염자들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좀 네.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또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예. 면봉을 집었는데 혈액이 나오면 큰일 나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혈액을 묻히는 혈액 건줄 얘기 알았습니다. 나와가지고. 네. 그리고 질본 자체에서도 국립보건원이 그 연구소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도 연구를 좀 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최근에 질본의 공동 연구를 요청을 했는데요. 이제 그 질본 자체에서는 코로나19의 코호트 연구, 이게 전향적 코호트. 동일 집단 연구라고 아시면 될 텐데요. 그 질본에서는 이제 국내 비용으로 국내 환자들 대상으로 이제 코호트 연구를 하는데 WHO에서 그 연구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히셔서 어제 그 WHO 전문가 2명이 긴급하게 한국으로 파견이 와서 어제 그 본격 회의가 시작된 걸로 확인이 맞습니다. 되었습니다. 이 코호트 연구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네, 드리면 좀 어렵죠. 네. 네, 그 특정 요인이 노출된, 즉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의 환자 상태를 매일매일 감시를 확인을 합니다. 네. 그 시간을 두고 계속 확인을 하고 그 결과값을 보고 그 코호트 그 코로나19의 특성과 상태를 파악하는 연구인데요. 네. 이게 보통 뭐 임상학적 특성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치료에 대한 반응도 알 수 있고, 중증도도 알 수 있고, 사망 사례 등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시간대별 그 바이러스의 특성 변화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HO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한국이랑 같이 하고 싶다는 이유는 그 글로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건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을 한국 기준으로 조금 더 최신화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네. 공동 연구를 요청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연구가 잘 진행되면 어떤 모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한국의 이제 그 바이러스 질병 모델이 글로벌 모델로 이제 확산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질병관리본부부터 그 일상의 변화, 그다음에 진단의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그 현황, 인프라, 그리고 그 과학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렇게 큰 테마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처음 대세담 예. 그 진행을 해봤는데 예. 이거 계속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진짜 좀 많이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됐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네. 저는 뭐 저희들 취재 기자들끼리 취재 이후에 이렇게 네. 뒷이야기들을 가끔 하죠. 하긴 하지만 이렇게 좀 정식적인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취재를 좀 더 잘해야겠다, 네. 좀 더 깊이 있게 해야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깊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한 번은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가 굳더라고요. 여기가 굳고 막. 근데 조금씩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긴장이 풀리면서 아주 괜찮은 한 20분 소통이 이후로는 이게 약간 풀리셨어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좀 이렇게 20분. 광대가 제가 좀 이렇게 20분이 지났나요? 예. 아까 넘게 20분. 됐네요. 예. 저는 여기 10분쯤부터 이제 좀 풀렸고. 여기 아까 막 여기를 막 떨리던데. 떨렸어요. 네. 하여튼 우리가 떨면서 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 코로나 이슈를 계속 추적하면서 예. 다음 주에 또 우리 대세담을 한번 또 녹화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취재해서 이 코로나의 정확한 정보를 또 알리고 그리고 또 응원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면서 우리 대세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잘한다. 제 괜찮아요? 제가 재밌어 그리고. 재밌어요? 아유,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은
또 해야겠네. 재밌어. 아 그래요? 이게 내가 보니까